안녕하세요. 잘 나가는 서과장입니다. 와,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 It's been a long time. 그동안 한 3주 동안 영상을 안 올렸는데 그 이유가 첫 번째는 프로그램 개발하는 것 때문에 되게 바빴고, 두 번째 더 큰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제가 준비하고 있는 컨텐츠 영상이 부정경쟁 방지법이라든가 아니면 오늘 말씀드릴 구매 대행을 하는 데 있어서 관부가세 산정 기준이 150불이 넘냐 안 넘냐, 미국 제외하고 그 기준이잖아요. 그런데 그 150불이 넘냐 안 넘냐가 중국 내 구매가 기준이냐 아니면 국내 쇼핑몰 판매가 기준이냐, 이거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게 되게 어려워요. 이제 제 영상들이 초보의 단계를 넘어서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제가 이런 어려운 영상을 올리면 조회수가 뻔해요. 네,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월 몇천 매출, 월 2천 번다, 3천 번다, 이런 거를 좋아하는데 제가 어그로를 완전 안 끄는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어그로를 끄는 게 저는 그렇게 좋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물론 그분들이 이제 말씀하시는 월 2천 매출, 시작하자마자 월 3천 매출, 이게 거짓말은 아닌데 그런 분들은 정말 극소수의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본인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이런 온라인 쇼핑몰 시장에 뛰어들었다가 이게 사실은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성과가 빨리 나지 않기 때문에 실망하고 떠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가지고 저는 이제 그런 영상을 좀 지양하는 편인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부정경쟁 방지법이라든가 진짜 실제로 필요한 것들이거든요. 구매 원가 기준이냐 판매가 기준이냐 이런 것들이. 근데 이런 영상을 올리면 조회수는 안 나오고, 저도 유튜브 인간인지라 더 키우고 싶은데 이런 영상들을 찍으면 이제 진짜 하시는 분들만 보기 때문에 조회수가 되게 안 나와요. 그래서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원래 제 팬들, 정말 진성 팬들을 위해서는 계속 찍어 올려나가는 게 맞는데, 저도 알고 있는데 뭔가 제가 들인 시간과 노력에 비해 성과는 안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 나도 어그로를 끌어야 되나, 이런 딜레마에 좀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전라도 광주에서 그 지역에서는 유명한 쇼핑몰을 하고 계시는 제 팬분이라고 해서 한번 만나 뵌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엄청나게 큰 힘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빠진 이 딜레마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본인은 제 영상을 울면서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 과정을 누가 알려주는 사람 없이 힘들게 겪어왔는데 이런 과정들을 잘 설명해 주니까 그걸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대요. 근데 요즘 들어서 제 영상을 보고 힘을 얻었다면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분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가 내 채널이 되게, 저는 울면서 볼 거라는 생각은 전혀 못 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되게 감사하고 힘을 많이 얻었고, 이제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약속을 했어요. 정말 고맙다, 내가 이 조회수 상관없이 그냥 도움이 되는 영상이라면 찍어서 올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제 그분이 오히려 저한테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살짝 이제 너무 정모만 이야기하지 말고 제 근황도 얘기하면서, 그리고 어그로도 좀 끌면서 하라고 해주셔가지고 저도 그냥 중간중간에 어그로 영상들도 올리면서 아니면 진짜 필요한 정보도 올리는 걸로 결론을 우선 내렸습니다. 오늘도 서론이 좀 길어졌는데 이게 제 근황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 볼게요. 제가 이 관부가세 산정 기준이 중국 내 구매 원가 플러스 중국 내 배송비 기준이냐 아니면 쇼핑몰 판매가 기준이냐, 이거에 대해서 관세청 특수통관과에 2번이나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처음에 대답이 쇼핑몰 판매가 기준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두 분 다. 그래서 제가 이상한데요? 그러면 관세 통관할 때 우리가 신고서 작성하는 것 중에 쇼핑몰 판매가가 적혀 있어야지 그분들이 이 쇼핑몰 판매가로 150불이 넣냐 안 넣냐 이렇게 관세 산정을 할 텐데 그런 거 쓰는 란이 없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우리 쇼핑몰 판매가를 아시죠?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생각해보니까 신고되는 그 금액 기준인 것 같네요 라고 두 분 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명확하지가 않은 거죠, 그쪽에서조차. 그래서 공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어가지고 제가 답변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답변 받은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건데, 이거는 좀 어려운 내용이라 아예 그 답변 내용을 보여드리면서 컴퓨터에서 보여드릴게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쇼핑몰 판매가 기준으로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이 관세청이랑 국세청이랑 구매대행에 관련된 딱 정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까 이제 여기도 오락가락 하는 거죠. 자, 네, 여기까지만 우선 말씀드리고 정말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네, 그럼 컴퓨터 영상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내용이 이 배송대행지에서 신고하는 그 내역들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보면은 쇼핑몰 판매가가 신고되는 게 없죠. 예, 이렇게 없는데 통관과에서는 어떻게 우리 쇼핑몰 판매가를 알고 관부가세를 산정하냐, 이게 되게 아이러니하단 말이죠. 근데 그건 알고 있었어요. 통관과에서 이미 시중 판매가를 알고 있는 제품들이 있잖아요. 그런 제품들은 우리가 아무리 구매가를 낮게 한다고 해도 그냥 시중가를 알고 있으니까 관부가세를 부과하는, 이런 경우는 알고 있었는데, 어찌됐건 모든 제품의 시중가를 모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국민신문고에다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문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어요. 귀하의 질의 내용은 구매대행 방식으로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 가격 산정 방법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어려워요.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수입 물품의 과세 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 이하 실제 지급 가격에 법정 가산 요소를 조정한 거래 가격으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법정 가산 요소가 무엇이냐,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근데 여기에서 별표 쳐야 되는 게 구매 수수료는 제외라고 되어 있고, 우리가 받는 게 수수료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중개 수수료. 해당 수입 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 비용과 포장 비용, 생산 지원 비용, 권리 사용료, 사후 기속 이익, 수입한까지의 운임 보험료, 그 밖의 운송 관련 비용. 여기에서 보면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관부가세 산정 기준이 현지 내에서 우리가 구매했던 비용 플러스 용기 비용, 포장 비용, 생산 지원 비용, 권리 사용료, 수입한까지 운임 보험료까지 다 포함한 그 금액이 150불이 넘냐 안 넘냐, 이건데 중요한 건 우리의 마진까지, 우리의 구매 수수료까지 거기에 포함되냐는 거죠. 그러면 좀 내려와가지고 이제 구매 수수료가, 이 부분이 중요한데, 수입 물품의 과세 가격에 가산하지 않는 구매 수수료란 당해 수입 물품의 구매와 관련하여 외국에서 구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 공급자 물색, 구매자의 요구사항 전달, 샘플 수집, 물품 검사, 운송 및 보관, 인도 등을 주선의 대가로 구매자가 구매 대리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관세법 시행령 제17조의 2. 이게 내용을 보면 이게 우리의 구매 수수료. 네, 우리가 외국에서 구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 비용 맞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즉 귀하가 국내 구매자로부터 지급받는 구매대행 수수료가 과세 가격에 포함되지 않기 위해서는 상기 구매 수수료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취하는 마진이 상기의 구매 수수료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여기까지만 보면은 우리 마진, 우리 구매 수수료는 이 관부가세 책정하는데 제외되는구나, 그렇게 알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법 조항에 보면은 관세법 시행규칙 제3조의 2, 여기에서 보면은 이 구매 수수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구매 수수료가 이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구매 수수료라고 인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구매 대리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두 번째, 구매 대리인이 해당 수입 물품에 대하여 소유권 또는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권리가 있는 경우. 세 번째, 구매 대리인이 해당 거래나 가격을 통제하여 실질적인 결정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 1, 2, 3번 중에 사실 우리가 걸리는 게 1번하고 3번이에요. 우리가 구매대행 수수료를 우리 마음대로 계산해서 수행을 하잖아요. 이 소비자가 정해주는 게 아니고, 그리고 또 구매 대리인이 해당 거래나 가격을 통제하여 실질적인 결정권을 행사하는 경우. 우리가 사실 마진을 우리 마음대로 설정해서 판매가를 매겨 놓잖아요. 이런 것
가격들을 또 국민신문고에 문의하니까 답변이 왔어요. 해당 거래나 가격에 있어 실질적인 결정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귀하는 판매 가격 등을 이미 결정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등록하고 국내 구매자가 대금을 지급하고 있는 걸 보면 실질적인 결정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청에서는 이런 식으로 구매 대행을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취하는 마진, 구매 대행 수수료는 구매 수수료가 아니기 때문에 관부가세 산정할 때 제외돼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공식 입장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구체적인 답변을 원할 경우에는 자료를 구비하시어 우리 기관의 관세법 제37조에 따른 과세 가격 사전 심사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네. 그래서 정확하게 확실하게 알고 싶으면 관세 분류 평가원에 연락하여 과세 가격 사전 심사를 신청하라고 해요. 근데 그 일반 사전 심사를 하기 위해서 이런 5개 서류가 필요해요. 네. 이 서류를 구비한 다음에 직접 우편으로 보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한 달을 기다려야 돼요. 보통 이게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과세 가격 결정 방법 사전 심사 신청을 안 했을 텐데 제가 이번에 이 내용들을 최대한 채워가지고 보냈어요. 그러니까 한번 어떤 답변이 올지 우리 기다려봐요. 근데 이런 법 조항을 봤을 때는 우리 마진도 포함한 가격이 과세 가격 산출 기준이지 않나, 이렇게 이제 답변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럼 우린 어떻게 해야 되냐, 쇼핑몰 판매가 기준으로 그러면 관부가세 나오는 걸로 세팅을 해야 되냐, 이거에 대한 제 답변은 아직 법적으로는 이렇지만 실무적으로 우리가 배송신청서에 넣는 중국 내 구매가 플러스 배송비 기준으로 이 관부가세가 산정이 되기 때문에 법이 이렇더라도 그냥 실무적으로 우리가 하던 대로 그렇게 계산해서 올리고, 그러다가 어쩌다가 한두 건 걸리는 건 스킵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우리 판매에 있어서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이 오면 그 답변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 보이지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어떤 금액 기준으로 관부가세가 산정되는지, 이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세부 디테일한 내용들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지 다음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법적인 부분이 변경되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